서울 고급 호텔 블루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선우가 환하게 웃으며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호텔 전략기획실 차상무님과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오는 그 순간 낡은 가디건을 입은 옥분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슈퍼나 하세요. 여기는 도시 사람들의 세계예요. 선우의 차가운 말이 홀에 울려 퍼지던 그때 짝 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차상무가 선우 얼굴을 향한 손찌검이었습니다. 넌 증빙도 없는 지분 약속을 들고 오는 바보야 라며 차상무가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이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여러분의 사연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충청남도 아산의 작은 삼거리에 자리 잡은 옥분 슈퍼입니다. 간판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1988년 서울 올림픽 달력이 아직도 벽에 붙어 있고 그 옆으로는 빛바랜 포스터들이 옛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김옥분 할머니가 슈퍼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80이신 옥분 할머니는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여시죠. 우유 포대를 하나씩 정리하시면서 바카스 한 박스를 안쪽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셨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오시면 하나씩 드려야지. 옥분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인 분이셨죠. 오전 7시쯤 막내 아들 김재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올해 50살로 인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검정 가방 안에는 생활통지표와 받아쓰기 공책이 가득 들어 있었죠. 아이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는 성실한 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요즘도 외상장부 쓰세요? 재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 가게가 몇이나 될까 싶었거든요. 사람 믿고 사는 거지. 외상은 기억이고 갚음은 인연이요. 옥분 할머니의 대답에는 인생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오후 2시쯤 서울에서 온 손녀 강선우가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선우는 30살의 젊은 여성으로 선글라스를 벗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세련된 차림새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할머니, 이번엔 제가 모시는 호텔 인수 프로젝트인데요. 진짜 판이 커요. 투자만 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젊은이다운 패기와 야망이 느껴졌죠.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난 슈퍼주인이야. 내 돈은 내 발자국으로 벌었고 내 눈으로 지켜온 거란다. 할머니의 말씀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신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단단한 마음가짐이었죠. 그때 슈퍼 안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영길 회장의 인터뷰가 화면에 나타났죠. 국내 1세대 호텔 투자자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중문과 해운대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영길 회장의 당당한 목소리가 슈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옥분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죠. 영길이? 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이름이 돌처럼 굴러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재호와 선우는 할머니의 변화된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일상에 바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옥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잊혀진 듯했던 기억들이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듯 보이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가 앞으로 펼쳐질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며칠 후 아침, 옥분 할머니가 평소처럼 슈퍼 문을 열고 있을 때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가져왔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받아든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봉투 겉면에는 중요 도장이 빨갛게 찍혀 있었습니다. 귀하 소유 토지 재개발 협의 통지서. 할머니가 봉투를 뜯어보시자 공식적인 문서가 나왔습니다. 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였죠.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시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보셨습니다. 재호야, 잠깐 와봐라. 재호가 서둘러 슈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네받은 재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땅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재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슈퍼만 운영하시던 어머니에게 이런 재산이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서류에는 상당한 규모의 토지 소유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조용히 슈퍼 안쪽 서랍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푸른 공책 하나를 꺼내셨죠.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해진 공책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공책을 펼치시자 놀라운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빛바랜 도면들이 차곡차곡 붙어 있었고 1997년 IMF 직후에 매입 내역이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신탁계약 사본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모든 것이 옥분 할머니 손으로 직접 기록된 것들이었습니다. 슈퍼로 벌어 모은 돈을 한 푼, 두 푼 묻어뒀지. IMF 때 땅값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모았단다. 할머니의 말씀에 재호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토록 치밀하고 현명한 분이셨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시골 슈퍼 할머니 같았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분이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 선우가 불이 나게 슈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선우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기회에 호텔 지분으로 전환하면 엄청난 현금 흐름이 생겨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거든요. 서류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손짓 발짓을 해가며 호텔 투자의 장점들을 설명했죠.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여전히 신중한 표정이었습니다. 급할 것 없다. 내 나이에 뭘 그리 서두르냐. 할머니의 차분한 반응에 선우는 조금 답답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10시쯤 옥분 할머니의 오래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신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낯익은 번호였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번호였죠. 여보세요. 옥분. 한영길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죠.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영길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죠. 아산 땅 얘기 들었소. 그거 그냥 현금화하지 말고 지역 호텔과 엮어봅시다. 오래전 우리가 못 간 신혼여행의 방 한 칸. 이제야 지어봅시다. 영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약속이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던 거죠. 옥분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의 약속? 정말 아직 유효한 걸까요?
세월이 이토록 흘렀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하지 않겠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소. 영길의 말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일들이 이제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죠.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슈퍼 안은 고요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오래전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재개발 통지서, 영길의 전화, 선우의 제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오던 할머니의 일상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중요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죠. 선우는 목에 명찰을 달고 바쁘게 움직이며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오늘은 풀이상장 설명회예요. 제 상사도 오시고 중요한 투자자들이 다 모이거든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커리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옥분 할머니는 평소 입던 수수한 옷차림으로 그 화려한 장소에 조금 어색해 보이셨습니다. 회의실 앞쪽에는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호텔 투자 수익률 그래프와 예상 배당금표가 화려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단정한 양복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남성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품위가 있었죠. 한영길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와 영길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죠.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영길아, 오랜만이에요, 옥분 씨. 영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세월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온기가 남아 있었죠. 선우가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거물급 인사를 아신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두 분이 아세요? 영길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분이 내 등을 지켜주었지. 분식집에서 김밥 나르던 그때 말이야. 영길의 말에는 깊은 감사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청춘 시절을 함께 보낸 소중한 인연이었던 거죠. 설명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발표자는 호화로운 슬라이드를 넘기며 호텔 투자의 장점들을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예상 수익률, 배당 계획, 향후 확장 전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투자 약정서를 자세히 살펴보던 옥분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화려한 수치들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권리 위임, 불가항력 시, 정권 행사, 중도 해지 불가능. 이런 문구들이 계약서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셨습니다. 난 글자 사이 그림자부터 봐야겠다. 할머니의 신중한 모습에 선우는 조금 초조해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계약은 다 비슷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면서 쌓인 경험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설명회가 끝난 후 선우는 할머니를 호텔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죠. 반짝이는 야경이 마치 보석함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집안에 제대로 발을 들이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위임장 정도는 받아야 저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이 순간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바로 그때 영길 측 변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위임장 같은 중요한 서류는 공증 영상과 함께 하셔야 안전합니다. 요즘 워낙 사기가 많아서요. 변호사의 조언은 매우 전문적이고 신중했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죠. 그 순간 선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방해가 되는 요소가 생긴 것 같아 내심 불편했거든요. 변호사님, 가족 간의 일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선우의 말투에는 살짝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오해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옥분 할머니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선우의 조급함과 변호사의 신중함 사이에서 뭔가 미묘한 기류를 느끼고 계셨죠. 영길이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 씨, 급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젊지 않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영길의 조언에는 오랜 사업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을 나서면서 옥분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선우의 간절함, 영길과의 재회, 그리고 조심스러운 변호사의 조언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었죠.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평생 혼자서 결정해온 일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일인지 처음 깨달으셨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지 사흘 후 아산보건지소 응급실에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우가 휠체어를 밀며 옥분 할머니를 데리고 들어왔죠.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하셨고 기운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우시다고 하셔서 급히 모셔왔어요. 선우는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침착한 면도 있었죠. 의사의 간단한 진찰 후 할머니는 영양제 링거를 맞게 되셨습니다. 바늘이 팔뚝에 꽂히자 할머니는 살짝 찡그리셨지만 참으셨죠. 병실은 조용했고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들렸습니다. 선우는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아 서류철을 조용히 펼쳤습니다. 두툼한 서류철 안에는 여러 장의 계약서와 위임장이 정리되어 있었죠. 할머니, 이건 건강 대리처리 위임장이에요. 만약에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실 때 제가 대신 병원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선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를 걱정하는 손녀의 모습이었죠. 사인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링거를 맞으면서도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시며 고개를 저으셨죠. 내 정신 멀쩡해. 내가 직접 할 수 있어. 할머니는 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권한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재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모습이었죠. 엄마, 어디 아프세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며 손을 꼭 잡았죠. 선우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삼촌을 안심시켰습니다. 외삼촌, 큰일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 케어 절차예요. 나이 드시면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선우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죠. 같은 시각 호텔 로비에서는
영길이 재호에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재호는 어머니를 선우에게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영길은 조용한 카페 구석 테이블에서 재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2잔을 앞에 놓고 진지한 표정이었죠. 선생님, 사람은 유혹의 크기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머님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가 관건이에요. 영길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재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교사 월급으로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큰 돈의 세계는 낯설었거든요. 저는 평생 월급으로만 살았어요. 이런 큰 돈 앞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재호의 솔직한 고백에 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수함이 더 믿음직스러웠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영길의 조언을 들으며 재호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카인 선우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그날 밤 늦은 시간 옥분 슈퍼는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계셨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슈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이 자물쇠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추며 안을 뒤지고 있었죠. 그 사람의 손에는 푸른 공책과 원본 신탁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작은 목소리와 함께 그 사람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부동산 등기 사이트에는 새로운 신청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이었죠. 신청인은 HM디벨롭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재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등기소에서 확인 전화가 왔을 때였죠. 김재호 선생님이시죠? 어머님께서 신청하신 부동산 이전 등기권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언제 그런 신청을 하셨다고요? 재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급히 집으로 달려간 재호는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도 놀라셨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푸른 공책은 어디 있니? 할머니가 서랍을 뒤지셨지만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원본 신탁 증서도 함께 없어진 상태였죠.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아요, 엄마. 재호의 말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서류들이 이렇게 사라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셨거든요. 그 순간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등기 절차 문제로 잠시 서류가 필요했어요. 제가 가져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재호의 마음은 무거웠죠. 선우야, 그런 중요한 일은 미리 말해야지. 할머니, 복잡한 절차라 미리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그랬어요. 곧 다 정리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셨습니다. 가족을 믿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옥분 할머니가 평소처럼 은행에 가시려 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구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계좌가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거래 정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통장을 관리해 오셨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관련 기관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와서 임시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재호에게 상황을 말씀드리자 재호도 놀랐죠. 바로 그날 오후 재호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모 재산 편취 의혹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오전에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간단한 확인차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재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의혹을 받게 될 줄이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어떻게 재산을 편취한다는 말일까요? 같은 시간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블루홀에서는 화려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넓은 홀에는 양복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죠. 선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죠.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미래호텔 전략기획실 차상무님과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홀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우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죠.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자리에 올라선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홀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입은 옥분 할머니가 천천히 들어서셨죠. 화려한 홀 안에서 할머니의 소박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안내원이 재빨리 다가와 할머니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는 가족과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신이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선우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돌아섰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어졌죠. 할머니는 시골에서 슈퍼나 하세요. 여기는 도시 사람들의 세계예요. 선우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존경심이나 애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홀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죠.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명한 손바닥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거든요. 하지만 때린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차상무가 선우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선우의 볼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넌 증빙도 없는 지분 약속을 들고 들어오는 바보야. 우리를 욕되게 하지 마. 차상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우에게 보여준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선우의 눈에 눈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난 당신 말대로 했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선우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홀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했던 약혼 발표가 순식간에 추악한 현실로 바뀌어 버린 거죠. 바로 그때 호텔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시골 할머니 재산, 불법 위임 논란. 뉴스 화면에는 옥분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벌써 조롱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죠. 돈 많은 할머니 속이기, 요즘 젊은 것들 정말 가족도 못 믿겠네. 댓글들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사람들은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죠. 옥분 할머니는 로비 의자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꿋꿋이 버티고 계셨죠. 깊게 숨을 고르시며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돈은 칼이고 사람의 손은 항상 칼집이 아니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셨죠.
선우는 여전히 홀 안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차상문은 이미 뒷문으로 사라진 상태였고 참석자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있었죠. 언론에서는 벌써 이 사건을 크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투자 사기, 가족 간 재산 분쟁, 시골 할머니의 비극 같은 제목들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복잡한 사정들은 무시되고 있었죠. 옥분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셔야 했거든요.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달으셨지만 포기할 수는 없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과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호텔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이틀 후 영길이 옥분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려 있었죠. 테이프는 낡고 빛발해서 오랜 세월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옥분 씨, 이걸 보세요. 영길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테이프 겉면에는 1999년이라는 연도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궁금해하시자 영길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녹음해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눈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영길이 오래된 녹음기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젊은 시절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우리 돈 언젠가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자. 너는 땅을 지키고 나는 길을 내면 되잖아. 그래, 영길아. 돈은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지. 옛날 목소리를 들으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의 순수한 마음과 꿈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바로 그때 영길의 법무팀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보건지소의 협조를 받아 그날의 공증 영상을 확보한 것이었죠.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우가 옥분 할머니에게 수면성 진정제를 투여한 후 사인을 권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간호사의 내부 제보 덕분에 이 영상이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조금만 맞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영상 속 선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의도는 사악했습니다. 할머니가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서명하도록 유도하고 있었거든요. 재호는 이 영상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카를 믿고 싶었는데 이런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조카를 신고하라는 말씀인가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가족을 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길을 같이 가야 해요. 영길의 조언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옥분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숨겨둔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푸른 공책은 가짜였어. 진짜는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할머니의 말에 영길과 재호가 놀랐습니다. 그 소중한 공책이 가짜였다니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보관해뒀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거든. 할머니는 침실로 가셔서 벽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언대용 신탁의 보충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계약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선우가 위압이나 약물 하에서 한 위임은 무효로 한다. 재산은 김옥분 장학재단과 지역 공유호텔에 귀속시킨다. 날인, 지문,
영상 증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치밀함에 두 사람은 감탄했죠. 엄마, 언제 이런 준비를 하셨어요? 재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우가 처음 투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 그래서 미리 대비해 둔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는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선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셨거든요. 나부터 달라져야겠어. 숨긴 건 죄가 아니라 외로움이었으니까.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선우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도 결국 자신이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죠. 할머니, 지금 바빠요. 선우야, 할머니가 잘못했다. 내 엄마가 아플 때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선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반응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거야. 할머니도 예외가 아니고.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선우의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느낌이었죠. 영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옥분 할머니의 현명함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까지 치유하려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옥분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돈도 지키고 사람도 살리려 하시네요. 영길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일 거야. 할머니는 앞으로 다가올 시련들을 예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영길과 재호, 그리고 언젠가는 선우까지도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그 화려했던 호텔 블루홀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약혼 기자회견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자리였죠.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영길의 법무팀이 무대 앞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보건지소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었죠. 선우가 할머니에게 수면제를 투여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맞으시면 컨디션이 좋아지실 거예요. 영상 속 선우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죠. 이어서 공증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진 상태의 할머니가 서명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선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HM디벨롭이 차상무의 페이퍼 회사라는 것과 선우가 바지 명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할머니 재산 이전 완료되면 5대5로 나누자. 노인네 하나 속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메신저 대화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내가 더욱 웅성거렸죠. 그때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였죠. 할머니는 엄마를 버렸어요. 그때 병원비 조금만 더 있었어도 엄마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선우의 절규에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숨겨졌던 진짜 이유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엄마가 아플 때 할머니는 돈이 아까워서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선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상처가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그때 옥분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만 홀 안에 울렸죠. 선우야, 그날 내 통장에는 돈이 남아 있었어. 병원비 낼 돈은 충분히 있었단다. 할머니의 말에 선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사실과 달랐거든요. 하지만 내가 지킨 건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지. 내 고집으로 사람을 잃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죄책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미안하다, 선우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한숨 같은 사과였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할머니의 고백에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죠.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난 누군가의 사랑을 돈으로 확인받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돈이라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우의 솔직한 고백에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녀가 이토록 외로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으셨거든요. 바로 그때 차상무가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던 순간 수사관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차상무 씨, 사문서 위조와 배임미수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차상무는 저항해 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이건 합법적인 투자였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차상무의 변명은 공허했습니다. 이미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였거든요. 옥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선우를 바라보셨습니다. 손녀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선우야, 벌은 법이 주는 것이고 기회는 가족이 주는 거야. 선택해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김옥분 장학재단에서 1년 봉사 조건으로 일해보렴. 그 뒤에는 다시 우리 식구 자리를 비워둘 테니까. 할머니의 제안에 선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부끄러워졌거든요. 가볼게요. 외할머니. 선우의 그 한마디에 얼음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닌 외할머니라는 호칭에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재호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어머니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 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영길도 옥분 할머니의 현명함에 감탄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한 할머니의 선택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였던 거죠. 기자들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극적인 사건을 취재하러 왔지만 결국 인간의 따뜻한 면을 목격하게 된 거였죠. 홀을 나서면서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지 6개월 후 아산의 옛 방직 공장을 개조한 공유호텔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현관에는 7080년대 가요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사랑하고 있나요? 아직도 그대를. 익숙한 멜로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로비에는 옛날 LP 턴테이블과 국산 라디오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아산 지역의 옛 사진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재호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해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다운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설명했죠. 이 호텔의 수익 30%는 지역 장학금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와 직접 연결된 이야기였거든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그럼 약속이야. 우리 마을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거란다. 제호의 설명에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평소 슈퍼 할머니로만 알고 있던 옥분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거였죠. 영길은 조용히 옥분 할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호텔을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제야 신혼여행 한 방이 생겼소. 영길의 말에 할머니가 부끄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우린 여태까지 둘이 다른 길로 걸어왔으니 이제 같은 마을에서 나란히 걸어봅시다.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제야 함께 실현하게 된 거였죠.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저 멀리서 봉사단 재킷을 입은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우였습니다. 접수처, 어디예요? 선우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겸손했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봉사복을 입은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죠. 옥분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종이컵의 식기를 따라 내밀었습니다. 먼저 한 잔 들고. 규정은 이래요. 할머니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선우는 조금 놀랐습니다. 차가운 대접을 예상했었거든요. 지각은 벌점이고 어른들과 눈 마주치며 인사하는 것, 그리고요? 선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돈은 지키면 쌓이지만 나누면 살아난다는 것. 할머니의 말에 선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재호가 옆에서 슬쩍 말을 보탰습니다. 얘야, 외상은 기록이고 갚음은 인연이란다. 재호의 말에 선우가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와 삼촌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말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렴. 할머니의 조언은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현관 유리문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 옥분 슈퍼가 옥분 호텔 앤 장학관으로 바뀌어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호텔 첫날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중년 부부, 추억을 찾아온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여행을 온 젊은 부모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죠. 어머, 여기 정말 아늑하네요. 옛날 생각이 나서 좋아요.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반응에 할머니는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날 밤 로비에서는 작은 개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냈죠. 영길이 로비 피아노 앞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젊은 시절 할머니를 위해 쳐주던 그 곡이었죠. 월량 대표와 적심. 옛 가요 선율이 로비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추억의 눈물이 맺혔죠. 피아노 위에는 그 유명한 푸른 공책이 전시품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속지는 비어 있었지만 표지 안쪽에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죠. 돈보다 사람, 사람보다 마음. 이 문구가 바로 옥분 할머니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선우는 그 글귀를 보며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밤이 깊어가며 사람들은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옥분 할머니와 영길만 남았죠. 옥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걸요. 할머니의 대답에는 여전히 의욕이 넘쳤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죠. 내일부터 진짜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야죠. 바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영길의 말에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죠. 아침이 밝았을 때 선우는 제일 먼저 일어나 로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가 느껴졌죠. 옥분 슈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옥분 호텔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저는 또 힘을 내어 열심히 준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